지난 가을 서바이벌 텃밭을 가꾸다 허리를 다치셨나요? 쓸모없는 푸른 덩굴이 우거진 정글 아래에서 초라하고 손가락만 한 고구마 몇 개를 겨우 수확하고 말았나요? 봄 심기철이 다가왔으니 아마도 가장 밝고 신선하며 푸릇푸릇한 고구마 순을 사러 동네 원예점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현대 농업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냉혹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완벽하고 싱싱한 녹색순을 사는 것이 바로 당신의 수확이 실패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흙을 만지기도 전에 스스로의 식량 공급을 방해하기 위해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비싼 현대식 비료를 흙에 쏟아붓지만 결국 아름다운 잎사귀 카펫만 무성하고 실제 식량은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원예 산업이 자연과 싸우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식량 공급을 끊임없이 보살핌과 비싼 제품이 필요한 섬세한 화초처럼 다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땅에서 실제로 생존하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옛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물이 생존 모드에 돌입했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생물학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작물이 땅 속에서 엄청나게 번식하도록 강제하는 잊혀진 무료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 부러지는 노동을 현대 원예점들이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동화된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에게 팔린 첫 번째 엄청난 거짓말과 지금 바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확이 시작되기도 전에 망치는 첫 번째 엄청난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점이나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가면 상인들은 고구마 순을 싱싱하고 꼿꼿하며 눈부시게 푸르게 보이도록 끊임없이 물을 뿌립니다. 당신은 비싼 값을 치르고 집으로 달려와 최고의 시작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며 즉시 텃밭 흙에 심습니다. 이것은 힘든 경주를 막 마친 마라톤 선수를 곧바로 얼어붙는 바다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선하고 아름다운 순들은 어미 식물에서 막 잘려 나온 것입니다. 밑동에는 열린 차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싱싱하게 갓 자른 순을 축축한 텃밭 흙에 바로 심으면 그 열린 상처는 토양성 박테리아, 곰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에 즉시 노출됩니다. 식물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그 거대한 녹색 잎들을 살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말 그대로 수분과 에너지를 잃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존 뿌리를 밀어낼 기회조차 갖기 전에 줄기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옛 아미시 농부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텃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생산적인 순은 사실 초라하고 반쯤 죽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옛사람들은 순을 준비할 때 삽을 들고 밭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잘린 순들을 오래된 헛간이나 현관 같은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던져놓고 말 그대로 3, 5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순을 시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잎이 거의 생명력이 없어 보일 때까지 늘어지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며칠 동안 시드는 동안 큐어링이라고 불리는 숨겨진 생물학적 마법이 일어납니다. 줄기 밑동에 열린 피 흘리던 상처는 딱지가 앉아 단단하고 침투할 수 없는 흰색 봉인막을 형성하여 모든 토양 부패와 질병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더 중요하게도 식물은 물 공급이 끊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부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예쁜 잎이 키우기에서 순수한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엄청나게 목마르게 됩니다. 마침내 완전히 아문딱지가 앉은 시들고 초라해 보이는 순을 흙에 심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흙 속의 습기를 감지하는 바로 그 순간 순은 폭발합니다. 신선한 순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두껍고 흰색의 흡수 뿌리를 맹렬히 뻗어냅니다. 잎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데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생존에 필요한 지하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늘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계절 내내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방탄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식량 공급을 말 그대로 절반으로 줄이는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순을 고를 때 자연스럽게 가장 키가 크고 긴 것을 찾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더 큰 것이 항상 더 좋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한 발 길이에 하늘로 뻗어 있는 순을 보고 그것이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을 단순히 길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엄청나고 값비싼 착각입니다. 그 추가적인 길이는 보통 약하고 과도하게 자란 덩굴에 불과합니다. 상업용 묘목장이 따뜻하고 빛이 적은 온실에 식물을 너무 빽빽하게 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식물은 필사적으로 햇볕을 찾으려 애쓰며 늘어납니다. 당신이 실제로 찾아야 할 것은 상업산업이 완전히 무시하지만 옛사람들은 항상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디입니다. 마디는 잎이 붙어 있는 줄기 위에 작은 관절이나 돌기입니다. 이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각 마디를 지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디가 흙에 묻히면 그 목적을 완전히 바꿉니다. 잎을 키우지 않고 대신 두껍고 전분질의 저장 뿌리를 맹렬히 밀어내며 이것이 결국 당신의 거대하고 칼로리가 풍부한 고구마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12인치 길이의 예쁜 순을 샀지만 마디가 3개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식물에게는 3개의 공장만 주는 셈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아무리 물을 주더라도 그 덩굴 전체에서 3개의 괜찮은 고구마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자급자족 농부들은 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디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짧고 뭉툭하고 못생긴 순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길이가 겨우 6인치밖에 안 되지만 7-8개의 마디가 빽빽하게 들어찬 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작고 마디가 많은 순을 심으면 흙 속에 8개의 독립된 감자 생산 공장을 묻는 것입니다. 값비싼 비료를 한 방울도 추가하지 않고 추가적인 삽질도 하지 않고도 잠재적인 수확량을 2-3배 늘린 것입니다. 텃밭을 준비할 때 키 크고 잎이 무성한 줄기는 무시하세요. 마디가 촘촘히 모여있는 짧고 튼튼한 것을 찾으세요. 줄기의 마디를 세는 데는 정확히 5초가 걸리지만 그 작은 옛날 방식의 관찰이 이웃은 한 줌밖에 얻지 못하는 공간에서 술에 가득 음식을 수확하는 숨겨진 비결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순을 얻었더라도 당신이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마도 내부에서부터 작물을 파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텃밭에 영양분을 주는 현대적인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원예 산업은 고질소 비료, 유기농 퇴비, 화학 비료 등을 판매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어둡고 비료가 풍부한 흙이 대규모의 성공적인 수확의 절대적인 열쇠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적을 기대하며 비싼 영양분 봉지를 고구마 밭에 쏟아붓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낭비가 시작됩니다. 고구마는 근본적으로 생존 식물입니다. 그들은 영양분이 부족한 혹독하고 용서 없는 환경에서 유래했습니다. 풍부하고 질소가 많은 비료로 마음껏 대접하면 식물은 엄청나게 게을러집니다. 표면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왜 지하에 두껍고 무거운 저장 뿌리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값비싼 질소를 가져다가 질소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 즉 땅 위에 거대하고 아름답고 무성한 녹색 덩굴과 잎이 정글을 키웁니다. 당신은 동네에서 가장 화려하고 무성한 텃밭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고 그 어둡고 값비싼 흙을 파보면 가늘고 초라하며 쓸모없는 뿌리만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식물에게 식량 생산을 멈추도록 훈련시키는데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과거의 자급자족 농부들은 엄청난 수확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마와 같은 뿌리 작물의 귀중한 퇴비나 거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척박하고 모래가 많고 영양분이 고갈된 흙에 심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추가했다면 그것은 단지 난로에서 나온 약간의 무료 남은 나무재였습니다. 나무재는 칼륨을 제공하는데 이는 식물이 갈망하는 잎이 성장질소 부스트를 주지 않으면서도 특히 지하 뿌리가 비대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큐어링된 순이 척박하고 가난한 흙에 심기면 식물은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뿌리를 공격적으로 뻗어내어 발견할 수 있는 부족한 영양분은 무엇이든 저장하기 위해 뿌리를 거대하고 칼로리가 풍부한 덩이줄기로 부풀리도록 강제합니다.
흙을 척박하고 배고프게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비료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식물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하도록 강제합니다. 즉, 장식용 잎사귀가 아닌 실제 식량을 생산하게 합니다. 하지만 흙을 완벽하게 굶주리게 해도 그 순을 땅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고구마 2개를 수확할지 10개를 수확할지가 결정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파는 법을 배운 방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는 물리적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적인 뒷마당 텃밭에 가보면 사람들이 삽을 들고 깊은 수직 구멍을 파서 고구마 순을 땅 속에 꽂아 깃대처럼 똑바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나 토마토는 그렇게 심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당신이 수확기에 허리가 부러지고 다져진 흙을 3피트 깊이로 파서 겨우 가늘고 펜 크기의 고구마 몇 개를 찾아내는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수직으로 심을 때 시작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모든 귀중한 마디들이 이제 좁고 제한된 수직 공간에 서로 바로 위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작은 엘리베이터에 5명의 직원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확히 동일한 수분, 정확히 동일한 영양분, 그리고 정확히 동일한 성장 공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기 때문에 어느 것도 거대한 고구마로 자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뿌리가 곧바로 아래로 향하게 강제되기 때문에 넓고 두껍게 자라기보다는 길고 가늘게 자랍니다. 이것이 옛날 방식이 여전히 탁월하게 작동하는 이유이며 추가적인 노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급자족 농부들은 결코 수직으로 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평 트렌칭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깊은 수직 구멍을 파는 대신 흙 표면을 따라 흙손을 끌어 몇 인치 깊이의 얕은 수평 도랑을 만듭니다. 순을 가져다가 도랑의 옆으로 완전히 평평하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 줄기의 약 70%를 묻습니다. 그 마디 중 4, 5개를 얕은 흙 아래로 덮고 나머지 30%의 끝부분을 부드럽게 구부려 잠수함의 잠망경처럼 위시피 흙 위로 삐죽 나오도록 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수확에 왜 그렇게 폭발적일까요? 이제 그 마디들이 넓은 수평선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디는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 자신만의 독점적인 영역을 가집니다. 묻힌 마디들은 어둡고 따뜻하며 산소가 풍부한 표토층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고구마가 비대해지기를 좋아하는 정확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무겁고 두꺼운 저장 뿌리를 아래로 밀어낼 것입니다. 한편 땅 위로 튀어나온 상위 30%는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하여 햇볕을 흡수하고 그 모든 자유에너지를 수평 파이프라인 아래로 직접 펌프질합니다. 식물을 싸우게 세우는 대신 단순히 잠재우는 방식으로 당신의 수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을이 오면 거대한 삽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맨손으로 펴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고구마 덩어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을 흙에 심는 바로 그 순간 취해야 할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망치면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모든 것이 당신의 식물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기의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호스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침내 순을 땅에 심으면 첫 번째 본능은 물 뿌리개를 잡고 위에서 부드럽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표토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궁극적인 과도한 보살핌의 실수이며 당신이 방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텃밭 표면에 계속 물을 주면 식물에게 엄청나게 게으르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뿌리는 매일 아침 여기에 표면으로 물이 전달되는데 왜 굳이 단단한 땅속 깊이 들어가 습기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뿌리는 완전히 얕게 표토 바로 아래에서 얽혀 있을 것입니다. 한여름에 혹독한 더위가 닥치면 그 표토는 구워지고 당신의 얕은 뿌리는 말라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두껍고 튼튼한 고구마 대신 털이 많고 쓸모없는 뿌리 덩어리만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방식의 진흙스파 기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급자족 농부들은 식물의 위에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을 수평 도랑에 놓기 전에 도랑을 물로 완전히 채워 걸쭉하고 무거운 진흙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큐어링되고 목마른 순을 가져다가 그 축축한 진흙에 직접 눌러 심었습니다. 그런 다음
건조하고 부드러운 흙을 가져다가 도랑 위에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아래의 축축한 진흙과 위에 마른 흙의 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공 밀봉을 만듭니다. 무거운 진흙은 마디를 감싸 공기 주머니를 제거하고 목마른 뿌리에 즉시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합니다. 한편 위에 덮인 마른 흙은 뚜껑처럼 작용하여 습기를 완전히 땅속에 가두어 뜨거운 공기 속으로 증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합니다. 일단 순이 진흙, 습에 심겨지고 마른 뚜껑으로 덮이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냥 떠나서 물주기를 멈춥니다. 종말론적인 한 달간의 가뭄에 직면하지 않는 한 호스에 손대지 마세요. 몇 주가 지나면 흙 표면은 바싹 마를 것입니다. 식물은 이러한 표면 가뭄을 감지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순수한 생존 본능에 이끌려 진흙습에서 갇힌 수분을 찾아 뿌리를 땅속 깊이 공격적으로 내려 보낼 것입니다. 뿌리가 흙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당신의 고구마는 더 두껍고 커질 것입니다. 엄격한 사랑을 실천하고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식물이 모든 힘든 일을 당신을 위해 하도록 강제합니다. 당신은 수백 갤런의 물, 몇 시간의 노동을 절약하고 대규모 수확을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옛날 방식의 진실을 계속 무시하고 상업 원예점에서 가르치는 현대적이고 보살피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확 그 이상을 당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년 봄마다 쓸모없고 과도하게 자란 덩굴만 생산하는 비싼 질소 비료를 사느라 계속 돈을 낭비할 것입니다. 자결하는 여름 더위 동안 얕고 게으른 뿌리를 살리려 노력하느라 셀 수 없는 수백 갤런의 물과 당신의 노동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급자족을 스스로 조용히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농업의 서사를 따름으로써 당신은 비싼 외부 자원, 즉 끊임없는 물주기, 끊임없는 영양 공급, 끊임없는 개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뒷마당을 돈 먹는 하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업용 비료를 쉽게 살 수 없거나 광해를 계속 운영할 여유가 없는 때가 온다면 그런 약하고 의존적인 시스템은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더 많은 제품을 계속 사게 만들도록 설계된 산업을 위해 허리 부러지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텃밭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텃밭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때입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은 비싼 상업용 비료 봉지를 샀거나 작물을 깨지기 쉬운 화초처럼 보살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혹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식물의 맹렬한 생존 본능을 활용하며 우리 이전 세대에 수없이 검증된 지혜를 적용하는 데서 옵니다. 이번 심기철에는 상업 원예 소비의 고리에서 벗어나 이 옛날 방식의 원칙들을 다시 적용하세요. 완벽한 녹색 순을 사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늘에서 당신의 꺾고지를 방치하여 생존 모드를 유발하고 토양성 질병에 대한 침투 불가능한 딱지를 형성하게 하세요. 순을 선택할 때는 쓸모없이 과도하게 자란 덩굴에 돈을 지불하는 대신 땅속 감자 생산 공장을 최대화하기 위해 마디가 촘촘히 박힌 짧고 튼튼한 줄기를 찾으세요. 식물이 뿌리를 거대한 칼로리 저장고로 부풀리도록 척박하고 메마른 흙에 심고 수평 트렌칭 방법을 사용하여 순을 평평하게 놓아 뿌리 경쟁을 없애고 각 마디가 확장할 자신만의 독점적인 영역을 갖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진흙 스파 기술로 습기를 땅속 깊이 가두고 마른 흙 뚜껑을 덮은 다음 호스를 완전히 치워 그 뿌리들이 땅속 깊이 공격적으로 파고들도록 강제하세요. 자연이 힘든 일을 하게 함으로써 당신은 돈과 시간 그리고 허리 부러지는 땀을 엄청나게 절약할 것입니다. 마침내 가을이 오면 초라하고 손가락만 한 뿌리 몇 개를 찾기 위해 3피트 깊이로 파는 대신 맨손으로 표토를 털어내고 거대하고 무거운 칼로리, 밀도 높은 고구마, 덩어리를 수확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방탄 같은 생존 시스템의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현대 농업 산업이 또 다른 계절에 당신의 돈과 수확물을 속여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바로 가족의 식량 공급을 되찾으세요. 이 잊혀진 옛날 방식의 진실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실제 생존 텃밭을 가꾸려는 다른 사람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며
당신의 뒷마당에서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풍성한 수확 거두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